9평 문제 푸느라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수고스러운 시험이었죠. 시험 끝나고 많이들 좌절했을 것 같기도 하고 사탐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고민들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빽빽했고요. 읽을 거리들도 좀 많았습니다. 중킬러 킬러 문항에서 특히나 신경속도 계산 문제 새로운 구조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고요. 가계도 좀 옛날 문제입니다. 그거 선생님 본교재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들어있긴 한데요. 좀 예전 문제예요. 물론 강목 K 16회 그 19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논리들을 선생님이 넣어놨기 때문에 16회를 딱 보고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좀 수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내가 이따 해설하겠지만 내가 해설해주는 대로 풀지 않았다면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 문제이고요. 17번은 뭐 우리 강목 K에서 15회에서도 연습하고 그 앞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K 플러스에서도 연습하고 너무 많이 연습했던 문제라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끄는 문제라서, 근데 17, 19가 둘 다 시간을 끄는 문제라서 보통은 논리형 하나에 분석형 하나를 넣어서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요번엔 둘 다 분석형만 갖다 집어넣어서 시간 확보가 꽤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가 가장 소홀하게 여겼던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이 나와버렸죠. 물론 이연관 일독립이라 되게 간단한 문제고 가장 기본형 문제이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했다면, 아예 등한시했다면, 버렸다면 그 문제 풀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거웠던 시험지이고 번호 이슈가 있기 때문에 1컷은 한 45점 정도로 예상하긴 하지만, 번호 이슈란 어려운 문항을 쫙 빼고 다 풀어버리면 2번이 가장 부족해요. 왜? 15번 그리고 17번 그리고 18번이 전부 다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냅다 갖다 찍어댔다면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번호 이슈 때문에 이맘때 되면 너네가 찍는 걸 하기 때문에 번호 이슈 때문에 45점 정도로 예상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라고 한다면 한 42, 4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얘들아, 신경속도 계산 문제, 걔는 구조가 정말 새로웠죠. 만약에 내가 그런 문제 K에다 냈다면 또 욕을 했겠죠. 우리 엄마 아빠 찾아가면서 너네가 욕했겠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는데, 뭐 요새는 사실 자꾸 욕먹을 각오하고 내도 자꾸 빠꾸당해가지고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기분 나빠하고 이딴 거 안 나와 이렇게 여러분들 맘대로 평가해버려요. 물론 그렇게 말해버리는 강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얘들아. 물론 수능에 15번 같이 낼 거냐 모르지요. 하지만 9평에 저런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해놓고 확실하게 와, 이런 구조를 낼 수도 있구나.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배운 논리로 하지만 새롭게 보이는 구조의 문제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드렸던 문제 중에 신경속도에서 순서 찾는 거, 자극지점으로부터 지점 순서 나와 있어서 순서 찾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내가 원래 K에 싣고 싶었는데 하도 욕을 먹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N제로 문제 풀라고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말은. 15번이 대단히 어렵냐?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고 그냥 쓱 풀려요. 되게 쉬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당황했을걸요. 못 푼 친구들 많을걸요. 정답률 감히 예상하는데 찍어서 맞춰서 뭐 2번 때문에 뭐 정답률 올라갈지 몰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 제대로 알고 푼 애들 20%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우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왜 내가 날 높여?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좀 듣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은 시간 충분하니까 부족한 거 잘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수능 때는 진짜 남들 다 망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시작해 볼게요. 14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축 문제입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고요. 그냥 찍먹으로 풀면 답이 휙 하고 나와버리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해설지에는 FM 풀이법과 나의 풀이법 둘 다 적어놨습니다. 선생님 풀이법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봐주시면 일단 T1일 때 디귿 길이분의 T2일 때 기역 길이가 5분의 3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요. 어차피 그러면 0.5, 1.0, 1.5 세 개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이때 니은 길이를 우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T2일 때 A대 길이는 1.6, T2일 때 필요 없고요. A대 길이가 1.6이라지 않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어차피 안 해봐도 되는 거 두 개 지울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디귿이 0.5면 얘들아 그러면 니은은 0.55가 나와야 돼. 선생님이 얘기했어. 근수축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1.5면 0.05 나와야 돼요. 얘들아 0.05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1.0에 0.3 집어넣어야 한다. 그죠? 그럼 T1일 때 디귿은 1.0이 나와버렸고요. 니은 길이는 0.3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그냥 끝났잖아요. 얘들아 그냥 끝났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기역 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B가 기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A는 디귿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끝났다. 이 문제는. 되셨습니까? 얘들아 그럼 마무리해 드릴게요. 봐봐. 그러면 T2일 때 기역 길이는 얼마 나와야 돼? 0.6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맞니? T2일 때 기역분의 니은 했더니 얼마 나왔대? 1 나왔대. 그러면 니은은 0.6. 그냥 끝났네요. 그죠? 따라서 T1일 때 기역은 0.9 나오고요. T2일 때 디귿은 0.4 나오면서 T1에서 T2로 얼마? 마이너스 0.6의 변화량이 생겼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X 길이는 1.2 기역 더하기 니은 2배 때리면 2.4 해서 3.4에서 2.8로 줄어들었다. 끝. 보기로 갑시다. 됐죠? 이거 1분도 안 걸리죠? 기역 H대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6 길다. 맞는 얘기겠죠? 뭐. 그치? T1일 때 기역 길이는 0.9 나옵니다. T2일 때 니은 길이는 0.6 나옵니다. 따라서 0.3 길다가 되어야 합니다. T2일 때 Z1에서 Z2 방향으로 0.7이면 니은 영역에 들어와야 되는 거겠죠. 정답은 기역 1번 골라주면 됩니다. 스타트는 참 좋았어. 그지? 15번 가자. 얘들아 이거 진짜 쉬운 문제야. 그냥 우리가 배웠던 논리대로 그냥 그래프 해석만 하면 끝나버리는 문제야. 쫄지 말고 따라와봐. 알겠지? 시작할게. 바로 갈게. 얘들아 보면 뭐라 그랬냐면 구조가 좀 새로워. D1, D4에서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의 막투가도 나타냈는데 보시면 이 농도 비교를 해놨어. 막투가도의 이 농도를 뭐 농도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투과도를 비교를 해놓은 거야. 이 상대값을. 그치? 근데 A, B, C 순서고요. D, F 순서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자극 지점에서는 당연히 4ms일 때니까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제일 낮은 값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럼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 A, B, C 중에 가장 그 수치가 작은 C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C는 1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자극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자극 지점 P라 그랬으니까 P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극이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얘들아 그래프 잘 봐봐. 3ms일 때도 1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1 플러스 3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80mV일 수도 있단 얘기야. 우리 맨날 풀던 대로 하자면. 선생님 말 이해되시나요? 왜요? A의 속도가 1이거든요. 그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점은 전시 1의 형시 3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극이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겠죠, 얘들아.
내 말 따라오니? 그리고 나머지 두 지점은 반드시 어때야 돼? 이 시점이 달라야 돼. 얘들아, 시점이 같을 수 없는 거야. 왜? 막투과도가 다르니까 다른 시점이어야만 하는 거야. 선생님 말 따라왔니? 그럼 선생님 시작해볼게. 잘 봐. D1에서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D1에서도 막투과도 1 나오고요. D2가 1 플러스 3이니까 막투과도 1 나오고요. 얘들아, 이걸 통해서 이 D1 시작은 죽어도 안 돼. 당연히 D2 시작도 안 되겠지. 그럼 당연히 시작점은 뭐밖에 안 돼? D3 시작밖에 없을 거 아니야. D3 시작밖에. 얘들아, 뒤에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말 따라와요? 따라서 이 D2나 D3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대충 냄새는 나거든, 얘들아.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를 보면 2ms일 때가 뭐야? 한 1보다 조금 커지고 1ms일 때 완전 커지기 때문에 냄새는 나요. 냄새는. 그러나 이거는 시냅스를 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시냅스 끼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 거야, 여기서. 그러면 오히려 D1에서의 막투과도가, 즉 1보다 조금 큰 이 값이 클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그렇게 안 냈을 것 같지만, 얘들아. 그렇게 안 냈을 것 같지만. 따라서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를 갖고 찾을 수 있는 건 D2, D3. 그게 2번이나 4번이다. 여기까지만 자꾸 많은 거야, 얘들아. 마무리 뭘로 하면 돼? K 플러스의 막투과도 이거 갖고 찾으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잘 봐봐. K 플러스의 막투과도를 보면 당연히 자극 지점에서는 K 플러스도 막투과도가 1이 나와야 돼, 얘들아. 색깔을 바꿔서 구분해줄게. 똑같이 1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D2가 되었을 때 막투과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끝났지. F가 가장 작은 값이라며. 그러니까 D3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F의 막투과도를 가지고요. 그러면 막투과도 2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래서 D2가 4번까지 잡았어. 근데 이 막투과도가 1보다 조금 큰 이 값과 얘들아 3번에서의 막투과도가, 칼륨이온의 막투과도가 동일하다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한 게 얼만데요? 1일 때 값이지 않습니까? 그럼 1일 때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딘데요? 여기 D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3mS 걸리면 3 플러스 1 하면 되니까요. D1은 2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칼륨이온의 막투과도가요. 선생님 말 따라오십니까? 따라서 1번이 D1, 4번이 D4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구조가 좀 새롭고 너네가 당황하면 풀기 어려웠겠지 뭐. 그렇지? 이런 것도 연습하자라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연습할 수 있게 문제 드릴 테니까 연습하자. 알겠지? 기억부터 가자. 1번은 D2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뜬금없어요. D1이에요. 기억이 5ms일 때 D4에서 칼륨이온의 막투과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라, 그럼 뭘 보면 되냐면, 얘라, 기억이 5일 때 D4다 라고 하면 3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2니까 D1에서 요 2ms일 때 D1에서의 막투과도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D1은 1번이니까 D1에서 D가 나옵니다. 니은 보기 맞았네요. 마지막, 기억이 6ms일 때 D1에서의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이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잘 풀어놓고 실수한 사람 있을 것 같아. 이거 맞다고 한 사람 분명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 너네. 2 플러스 4니까 흥분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지. 이렇게 했지. 얘들아,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개념이라 그랬잖아.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이온의 이동은 언제나 있다. 칼륨이온의 이동은 언제나 있다. 왜?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 물론 그거 몰라도 여기 막투과도 1이 있기 때문에 안 고를 수 있지만 이거 실수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개념적으로 배웠습니다. 이거 틀린 복입니다. 정답은 니은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16번은 뭐 상대적으로 쉽게 풀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아까 선생님한테 밴드톡으로 뭐 어제 질문한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다. 다른 강사 모의고사에서
그 강사 모의고사 말고요. 우리 강목 K에 그거보다 훨씬 더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랑 푸는 논리 똑같이 알려줬었습니다. 얘들아. 예. 강K K 플러스에도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15번 빼고는요. 나머지 다 똑같이 연습 한 번 이상씩은 이미 했고요. 이미 지금 24개 회차 나갔는데 이미 했고요. 나머지 24개 회차에서도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성해 놓은 문제 중에도 이런 문제들 많습니다. 널리고 깔렸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너네가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그 접근이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조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시다. 가와나 유전자 중 하나는 X 염색체에, 그쵸? 쭉 내려가서 가나다는 1, 2, 3 순서 없이 나타냈다.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2번 중기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거 놓치면 안 돼. 기억과 리을은 대립유전자이며, 그리고 A, B, C는 0, 2, 4 순서 없이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요. 왜요? 여기서 결정 안 되니까 기억과 리을은 대립유전자이며 이런 거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완성도는 살짝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평가원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어쨌든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 더하기 니은, 디귿 더하기 리을 이걸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합, 이 조건 이용해서 1번이 가질 수 있는 숫자, 2번이 가질 수 있는 숫자, 3번이 가질 수 있는 숫자, 이걸로 문제 풀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끝나잖아. 그치? 선생님 시작해 볼게. 얘들아 당연히 조건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선생님은 나부터 들어갈 거야. 나. 왜? B랑 1 나와 있거든요. 1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B는 4 못 집어넣어요. 1 나왔다는 건 홀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디귿 리을 중에 하나가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성염색체도 있고 이거 남자예요. 따라서 이 B에는 4라는 숫자가 어차피 못 들어가요.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B에 0을 넣었을 때 말이 될 수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끝나는데 얘들아 말이 안 되는 게 B에다 0을 딱 넣는 순간 위에 A랑 C가 있잖아. 그럼 4 더하기 2 하니까 합은 얼마 나오니? 6 나오지. 야 남잔데 6 나오려면 언제만 가능해? 2n 뚱땡일 때만 가능해. 근데 지금은 2n 뚱땡이 세포는 여기 없어. 따라서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얘가 2가 나왔다라는 건 합이 3 나왔다는 뜻이니까 이건 2n 홀쭉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 말 따라오시나요? 그럼 얘들아 가에는 A와 C가 둘 다 있으니까 4라는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가 n 뚱땡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는 n 홀쭉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4라는 숫자를 다가 가질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C에는 0을 써주시고요. 결국에 A에 4 들어가면 숫자 다 쳤다. 그럼 끝난 문제잖아. 그냥 끝난 문제. 선생님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들아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요. 뭐요? 기억과 니은을 둘 다 갖고 있겠죠. 왜요? n뚱땡일 때 4가 나왔으니까 기억, 니은 둘 다 있어야 되고, 뭐 0을 보고 동명접합성 없으니까 둘 다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할 대로. 따라오니? 그러면 이 뒤로 쭉 넘어가서요. 얘들아 기억과 리을 했는데 또 2가 나오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기억 1에 리을 1. 아 리을 가졌구나. 근데 문제에서 기억과 리을이 대립유전자라며. 근데 얘는 기억, 리을을 둘 다 가졌잖아. 그러니까 기억, 리을, 니은, Y. 끝! 끝! 얘들아. 그런데 달을 봐봐. 달을 봤더니 얘는 기억도 없고요. 대신 니은도 없어요. 달을 보면 기억, 니은이 둘 다 0이라고요. 이게 둘 다 없다고요. 그럼 뭐가 왔단 얘기야? 리을 Y가 왔단 얘기야. 그런데 라지 A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아 리을이 라지 A구나. 그러면 기억은 스몰 a구나. 근데 이 사람이 라지 B를 가졌네? 니은이 라지 B구나. 뭐야?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 선생님 말 따라 오십니까? 따라서 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됐지? A 더하기 B를 해주면 A가 얼마? 4 나오고요. B가 얼마? 2 나오니까 6 나와야 되죠? 이거 틀렸네요. 기억은 B다? 아니요. 니은이 B였습니다. 3번에는 Y 염색체가 있다? 그렇잖아요. Y 염색체가 3번 쪽으로 따라갔지 않습니까? 리을과 Y가 갔으니까. 어차피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디귿 3번밖에 없네요. 됐죠? 좋아요. 넘어가자. 17번입니다. 얘들아 난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었으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스스로
오답 열심히 하고선 강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요. 그럼 17번은 스스로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왜요? 똑같은 문제 똑같이 푸는 거 보여줬거든요, 얘들아. 심지어 2개 7번 염색체, 하나 X 염색체도 해봤고, 우리는 2개 X 염색체, 하나 뭐 상염색체 이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혹시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접근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보시면 2개는 7번 염색체, 하나 X 염색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쭉 내려가서 체세포 1개당이라는 거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 기억 리을은 엄마 자녀 1, 2, 3인데 이거 중요하죠. 동그라미 ABC는 스몰 h, 라지 R, 스몰 t 순서 없이입니다. 돌연변이 최근 경향성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어떤 돌연변인지 알려준다 그랬죠. 다만 부모 중 누구한테 일어났는지는 가렸습니다. 너네가 찾으란 뜻이에요. 대신 그 자녀 3번이 클라인펠터 증후군. 따라서 얘들아 이 또라이는 남자여야만 해요. XXY 남자여야만 합니다. 선생님 말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상염색체는 멀쩡하다는 뜻이고요. X염색체에서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니은과 리을 중에 또라이가 있는 거고 기억과 디귿은 어차피 멀쩡한 애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선생님 말 따라오죠? 좋아요. 시작합시다. 아, 이렇게 유전자 찾을 때 얘들아 당연히 뭐부터 하라 그랬어? 우성유전자부터 하라 그랬지. 얘들아 비불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우성유전자를 가졌으면 표현형이 같아야 되고 우성유전자가 없으면 표현형이 달라야 돼. 그럼 패턴을 보면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야 얘들아. 봐봐. 러절이니까 이 나에 대해서 할 거거든. 나에 대해서. 그럼 패턴이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XX 동그라미야. 선생님 말 따라와요? 따라서 이 동그라미가 있는 데서 1이나 2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X에선 무조건 0 나와야 되고요. 반대로 이 동그라미에서 0 나왔으면 X에선 1 또는 2가 나와야 돼요. 야 그게 가능한 게 바로 보이지 않냐? 뭐밖에 없냐? C밖에 없잖냐? 아 욕한 거 아니야? C밖에 없어요. 이렇게 C요 바로. 얘들아 너무나 간단하게 찾아져요. 이렇게요. 그죠? 거기다 우열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열도 나오는데요. 이럼 어떻게 되는데요? 당연히 누가? 나 발현되는 애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지얼 스몰알. 왜요? C가 러지얼이고 여기 여자 기억이 러지얼을 가졌거든요.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럼 여자 기억은 얘들아 이거 지우고 여기다 써줄게. 러지얼 스몰알일 수밖에 없죠. 여기는 돌연변이가 없으니까요. 무조건이요. 그쵸? 그리고 디귿 여자는 스몰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성염색체 유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함부로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굳이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얘들아 그럼 이제 바로 가와 나의 우열관계가 바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자는 정상이에요. 야 그러면 여기 봐봐. 기억 여자가 스몰 A 스몰 B를 11로 가졌어. 그럼 이 여자는 이 유전자를 모두 다 이형 접합성으로 가진 거야. 스몰 h와 스몰 t를 모두 다 이형 접합성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 가에 대해서 러지 h 스몰 h 다에 대해서 러지 t 스몰 t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그러면 누가 우성이다? 정상이 가에 대해 우성, 정상이 다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것까지도 바로 그냥 두두둑 찾는 겁니다 얘들아. 선생님 말 이해돼요? 대신 A와 B가 각각 어떤 알파벳인지를 찾읍시다. 뭘 보면 될까요? 디귿 여자 보면 됩니다. 여자는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가 스몰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 소문자 유전자를요 2개 가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기억과는 디귿이 표현형이 달라야 돼요. A에 해당되는 이 유전자의 표현형이 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 다구나. 그러니까 A가 스몰 t구나. B가 스몰 h구나라는 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디귿 여자는 러지 h 스몰 h, 스몰 t 요렇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럼 마무리해 드릴게요. 우리 맨날 하던 겁니다. 마무리해 드릴게요. 얘들아 여기 봐봐. 아니 니은과 리을을 봐주시면 뭐 이걸 먼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빠이 봐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얘들아 이거 봐.
니은과 리을은 분명히 스몰 t가 둘 다 1입니다. 똑같이. 이거 똑같은 문제 풀었잖아. 너네 15회차인가 있잖아. 16회차야 15회차 15회차로 기억하는데 완전 똑같은 문제 있잖아 이거. 아니다. K 플러스 8회차다. 안 풀어본 사람 있겠다. K 플러스 8회차 풀어봐. 똑같은 거 있어. 똑같은 거 아예. 그럼 봐봐. 이 스몰 t를 똑같이 1로 가졌기 때문에 다에 대한 표현형이 돌연변이 없었다면 당연히 같았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다에 대한 표현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돌연변이 무슨 돌연변이에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돌연변이지 않습니까? 즉 염색체를 하나 더 갖는 돌연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은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녀 3번 또라이일 수밖에 없죠. 라지 t, 스몰 t, y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찾아도 돼요. 아빠가 라지 t만 가졌거든요. 아빠가 라지 t만 가졌거든요, 얘들아. 선생님 말 따라오니? 따라서 아빠가 라지 t만 가진 걸 이용해서 이 니은과 리을을 비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빠는 라지 t만 가졌는데 리을이 얘들아 만약에 아들이라면 이거 클라인펠터니까 얘들아 상염색체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라지 t를 넘겨줬는데 어떻게 얘가 스몰 t만 가진 애가 나올 수 있냐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말 따라오시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자녀 3번이 즉 또라이가 니은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녀 3번은 니은 얘가 또라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동시에 이 다가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거 그리고 가와 나가 상염색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찾아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해드릴게요. 얘들아 보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지금 여자애랑 이거 뭐 따져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데 기역과 디귿 중에 엄마만 찾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라지 t와인데 적어줄까? 아버지가 라지 t와인데 정상 딸이 스몰 t인 디귿이 될 수 있나요? 네, 없죠. 따라서 스몰 t를 갖고 있는 디귿은 엄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상 딸은 기역이 될 수밖에 없고 라지 t, 스몰 t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 리을은요. 스몰 t, y로 태어난 거겠죠. 자녀 3번은요. 라지 t, y를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스몰 t 받았으니까 아빠의 감수 1분열 비분리 일어난 정자. 그래서 G가 감수 1분열 비분리 일어난 정자다까지 찾아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역은 엄마다라고 했는데 기역은 엄마가 아니에요. 기역은 정상 딸이었어요.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이다. 이게 맞았네요. 그러면 지울 거 기역 다 지워버리고 니은 맞았으니까 어차피 디귿을 판단해 보기는 해야겠네요. 그죠? 디귿 판단합시다. 간단합니다. 자녀 2명만 살짝 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동령접합성을 갖고 있는 자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3번 잠깐 보시고 어차피 상염색체 멀쩡하니까요. 그쵸? 그리고 자녀 리을 리을 아들을 좀 볼 겁니다. 오케이? 그럼 들어가죠. 먼저 자녀 3번 남자애는 스몰 h가 없어요? 라지 h만 가져요? 라지 r 없어요? 스몰 r만 가져요. 따라서 부모가 라지 h 스몰 r 그리고 라지 h 스몰 r 다 가져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얘들아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 리을을 봐주면 남자의 리을을 봐주면 스몰 h 2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얘는 러지 r 스몰 r입니다. 그럼 아빠는 당연히 스몰 h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표현형을 보시면 아빠는 여기 나와 다에 대해서 전부 다 우성 표현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라지 r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엄마는 스몰 h에 스몰 어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굳이 엄마 거 안 찾아도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될 수밖에 없네요. 스몰 h 가져오려면 라지 r을 같이 갖고 와야 되니까. 정답은 2번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되셨나요? 좋습니다. 18번 넘어가죠.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 등한시했던 친구들 남은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잡읍시다.
어차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풀이법 확실하게 익히시고 필요하면 문제 달라고 하십시오. 문제 드리겠습니다. 풀어서 익힙시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몇몇스러운 건 6평, 9평에 둘 다 다인자를 냈던 적은 내 기억에 없어요. 나 한 번 더 체크하고 갈게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수업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근데 내 기억에 6, 9월에 두 번 다 다인자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6평이 다인자 독립, 이번 9평이 다인자 다인자 연관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엔 조금 더 의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기본은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들어갑니다. 다만 요것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요 참 공교롭게도 요런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선생님이 또 뒤에 내가 몇 회 탄지 말 안 할게. 20판 몇 회 차에 또 요런 문제를 하나 놓아놨는데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참 공교롭게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참 신기하네요. 가봅시다. 가는 A와 B에 의해 결정된다. 즉 다인자 유전. 나는 EFG가 있는데요. 보시면 네 가지 표현형을 만들어낼 때 EG와 EE가 같으니까 이 표현형 1등이겠죠. G에 대해서. FG와 FF 같으니까 F가 G에 대해서 1등 프라임 1등이겠죠. 따라서 표현형 네 가지 나오려면 ABO식 혈액형. 그래서 보통 평가원이 이렇게 복대립 잘 안 내긴 하는데 여기다 복대립 내고 옆에다 또 ABO식 혈액형 내고 좀 신기반기합니다. 신경을 많이 안 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올해 6월 9월 좀 독특합니다. 아무튼 E와 F가 중간 유전이고요. G는 혼자 꼴찌가 되겠습니다. 됐죠? 남자 P, 여자 Q 나와 있는데요. 너네 보기 편하게 선생님 옆에다 한 번만 적어볼게. P 이렇게 적고요. P는 기역과 니은 있고 1령 적겠습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죠? 다인자 유전은 우리 알파벳 적지 않습니다. 1령입니다. 물론 알파벳을 적어야 될 때가 아주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죠? 이 문제 적을 필요 없고요. Q는요. 짝대기 또 쭉 내려놓고요. F일 때 1이고요. 그리고 기역일 때 0입니다. 그리고 1령입니다. 얘들아 잘 봐. 다인자 유전만 있는 데서 2, 1, 0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옵니다. 1대 2대 1이요. 그러면 이 복대립과 다인자가 함께 있는 녀석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들아 가능한 방법은 일단 첫 번째 5 더하기 5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5 더하기 5라는 건 표현형이 두 가지만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표현형이 두 가지만 나왔을 때 5 더하기 5를 하려면 2간격자리 하나에 1간격자리가 두 개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4, 3, 2, 1, 0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표현형을 두 가지로 뽑아낼 때 이 두 가지 모두 다 2간격을 만들어줄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들아 볼까요? 기역에다가 G를 넣는다고 쳐도요. 그래서 G가 들어가고 F가 들어간다고 쳐도요. 이러면 G는 대문자가 한 종류밖에 없어서 표현형은 복대립에 대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얘가 2간격이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내 말 따라오니? 선생님 그렇게 말고 다르게 두 가지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있으면 되는데요? 이 기역에다가 F 집어넣어 버리시고요. 여기다 F와 1을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얘들아 너네가 해봐. F일 때 간격은 무조건 1간격이 나오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동령접합성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간격이 결국에는 이 표현형의 간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4 더하기 4에서 8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한 이야기야. 불가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그래서 안 돼요. 그럼 10가지 만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3 더하기 4 더하기 3밖에 없어. 야 너네가 생각해봐. 표현형이 복대립에서 4가지가 나오게 너네 만들어버리면 할 수는 있어요. 4가지가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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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이렇게 더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표현형이 3가지만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3, 4, 3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내가 ABO식 혈액형 나오면 최근 경량성이 뭐 많이 낸다 그랬어?
AB의 AO 또는 AB의 BO 많이 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대로 잡으면 그냥 풀려버리는 문제야. 말 될 것 같은 걸로 너네가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숫자 바로 딱 잡아서 들어가면 되는 게 단일인자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했어. 아니면 이거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왜?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건 꼭 B의 AO나 BO 안 해도 돼. EF, EF에도 세 가지 표현형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런데 EF, EF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3 더하기 4 더하기 3이 아니라 3 더하기 5 더하기 3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요것만 살짝 보여줄게. 얘들아, 그러면 기억이 2가 들어가고요. 기억이 2가 들어가고 니은이 F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EF일 때 봐봐. 먼저 요렇게 EF일 때 대문자가 2개가 가능하고요. 요렇게 대문자일 때 EF가 빵개가 가능해요. 간격이 2간격이 나오기 때문에 2간격 하나에 1간격 2개 나오면 대문자가 5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4부터 0까지요. 따라서 요게 안 된다 하나 정도만 빠르게 쓱 확인하시고,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뭘로 잡아주면 된다? AB의 AO나 BO 이 형태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얘들아. 바로 보여드릴게요. 양쪽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쥐를 넣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쥐가 양쪽에 있으니까 안 돼. AB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에 2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럼 기억에 2를 넣어줬으니까 니은에 쥐를 넣어서 FE 이게 AB 같은 거잖아. 그리고 EG 이게 이제 AO 같은 거잖아. 그리고 되는지만 확인해 봐. 얘들아, 그러면 이 표현형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는데? 해도 이 표현형, G 해도, 즉 G 했을 때, G 했을 때 이 표현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문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했을 때 대문자 1, G 했을 때 대문자 빵. 비율은 1대1이요. 그죠? 굳이 안 써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보기에서 묻는 게 이게 아니니까. 두 번째, F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EF를 골라주게 되면 대문자 몇 개? 2개. 얘도 비율은 1 나오죠. 마지막으로 F 표현형 나올 수 있습니다. FG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문자 1개 나오죠. 비율은 1이 나옵니다. 내가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랬나면 어차피 이게 10개라는 건 아니까 210에 10 붙이면 어차피 310 4가지 나오잖아. 안 해봐도 되잖아. 그리고 2에다가 10 붙여봐야 어차피 3가지 하니까 10가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보기에서 묻는 건 대문자 2개면서 F 표현형 묻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총 경우에서 얼마? 16분의 F 골라줬을 때 대문자 1개 있으니까요. 반드시 1개 골라야지만 대문자 2개가 되겠죠. 따라서 1 곱하기 2 하면 2 나와서 8분의 1 정답은 2번.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건 솔직히 개빡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한 8년쯤? 9년쯤 전에 많이 풀어주던 형태입니다. 뭐 그 전에도 한 5년쯤, 6년쯤 전에도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 어렵다기보단 디립다 시간 걸리게 해놓고 디립다 조건 쫙 배열해 놓게 되는 약간 특수한스러운 문제이고요. 설마 수능에 이런 거 낼까라는 마음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풀이 자체가 옛날에 쓰던 풀이 방법이라 사실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도 들진 않아요. 내가 평가 문제를 이렇게 신랄하게 까기는 또 오랜만인데 약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시간이 살짝 끌리는 문제고, 특히 이 마지막에 분수, 이 더러운 이 조건, 네, 이런 조건까지 들어있어서 이런 문제를 나도 내려고는 안 하겠지만 내가 혹 낸다 하더라도 우리 팀장님이 바로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워요. 얘들아, 이런 걸 연습을 너네한테 시켜야 되느냐. 내가 한번 얘기해드렸던 적 있는 것 같아. 올해 특수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 왜 이렇게 기류가 많지? 왜 일일이 다 해보라는 거지? 왜 이렇게 옛날 스타일이 많지? 이런 말 했지. 얘들아, 이게 연계로 봤을 땐 맞는 거야. 그러면 특수안에 이런 느낌의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연계에 맞춰서 냈나 봐. 약간 미친 것 같아, 평가원이.
진짜 일 안 하나 봐. 아무튼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걔네가 우리 갑이죠. 걔네가 문제 낸 사람인데 그럼 우리 을 따위가 어떡합니까? 그냥 따라야죠. 그죠? 풉시다. 예, 아무리 더러워도 풉시다. 일단 조건 체크 좀 하죠. A, B 중 한 사람은 가만 발현, 나머지 한 사람은 나만 발현되었습니다. 분수 조건 조금 이따 쓰겠습니다. 네, 더럽습니다. 그냥 최종적으로 결정 안 되는 거 결정하게 해주려고 분수 갖다 때려 집어 넣은 거고요. 밑에 내려가서 A, B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이걸 잘 읽고 풀었어야 돼. 기억 리얼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A형, B형, AB형, O형인데 기억 리얼 중 리얼만 동형접합성이다. 얘들아 동형접합성 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는데 O형밖에 없잖아. 따라서 리얼은 O형이야. 그럼 적을게. 8번에다가 O 적고요. B한테 O를 적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마지막 조건. A의 혈액은 항해혈청의 응집반응. 우리 최근에 항해혈청 했는데 그치 배웠으니까 딱 이건 혹시 까먹었던 친구들 맞췄겠다. 알파 응집반응을 나타낸다. 알파 응집반응 나타내는 건 뭐야? AB 아니면 A가 되겠죠. 그런데 요 동그라미 A가 AB형이면 8번이 O형이 못 나와. 이거 돌연변이 없는 문제야. 따라서 요 녀석은 뭡니까? AO일 수밖에 없다. 왜요? 전부 다 이형 접합성이니까 AO라고 적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요 A가 들어있는 니은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A5형입니다. 전부 다. 그럼 적읍시다. 2번도 A5형, 4번도 A5형, A도 A5형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되니? 야, 그러면 기억 혈액형 바로 나오는데 3번이 AB형일 순 없잖아. 그러면 B가 O형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3번은 B5형. 그럼 6번도 B5형. 그럼 남아있는 애는 전부 다 AB형이겠죠. 1번 AB형, 5번 AB형, 7번 AB형. 쓸데없이 시간 끄는 거죠. 혈액형 갖고. 더럽게. 그지? 아무튼 요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얘들아 요거 들어봐. 1번과 2번은 나에 대해 정상이지. 그런데 6번이 나가 나왔지. 그러니까 정상은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성일 수밖에 없어. 이때 선생님 알려드렸던 공식이야. 나를 가진 여자 7번으로부터 나에 대해 정상인 3번 한 세대 건넌 남자가 정상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상염색치 유전이지. 따라서 나는 우열도 나왔고 성상도 나왔어. 근데 너네 가 봐봐. 가 우열 나오니? 안 나와. 가 성상 나오니? 안 나와. 가는 우열과 성상이 둘 다 찾아지지 않아. 그럼 만약에 너네 나를 A표식이랑 연관시켜 놓잖아? 이 문제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가와 A표식이 연관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옛날 스타일이야 얘들아. 원래는 FM으로 이제 해설지에 써져 있는 거 보면 이런 문제들은 나랑 이렇게 되면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 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3시간이냐? 30분이지.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10분 동안 풀 수 있냐? 안 되지. 이거 3분. 정말 맥시멈 다른 문제 정말 빨리 풀었다? 5분.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해선 성상 우열이 다 찾았으니까 나는 독립이라도 상관없는데 가는 성상 우열이 안 찾아지니까 얘는 독립이면 이 문제 못 푼다. 그래서 얘가 A표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들아. 선생님 말 이해돼요? 선생님 분수 조건이 있으면요. 야, 분수 조건이 가에 대해 있었으면 내가 이걸 따지기라도 해봤겠어. 근데 분수 조건이 나에 대한 거잖아. 가에 대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수 조건을 갖고 가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가가 연관되어 있다. 끝! 그럼 이제 선생님이 16회 풀 때 알려드렸던 거 선생님이 낸 문제인데 그 논리가 여기 그대로 또 나와요. 이거 봐, 내가 수능에 나오는 논리라고 그랬잖아. 기출 논리라고 알려드렸잖아. 물론 아직 16회를 선생님이랑 안 한 반이 있기는 해요. 근데 16회를 한 반 그리고 선생님한테 강의 올려드려서 강의 본 반은 이거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논리 2번 써서 19번 문제 돌연변이 똑같이 A표식 혈액형의 가나였습니다. 그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돌연변이는 없지만 어쨌든 가보죠. 시작할게요. 봐봐. 있잖아.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 1, 2, 5, 6 여기 써야 돼. 야, 여기는 쓸 수 있는 게 없어. 표현형이 없는데 어떻게 써? 1, 2, 5, 6 썼어야 돼. 지금 가를 찾을 때. 이때 얘들아 1번은 5번과 6번에게 이 B라고 하는 유전자를 넘겼어. 즉, 요 1번 번호 적게 1괄호
같은 염색체를 이렇게 넘겼다고. 그런데 가에 대한 표현형이 5번, 6번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1번이 준 건 이 B와 스몰 h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1괄호에는 스몰 h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스몰 h는 어차피 표현형 결정 못하지. 그럼 5번은 정상 나왔으니까 A의 정상. 6번은 가 나왔으니까 5의 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 A의 정상과 5의 가는 다 2번이 준 거잖아. 그러니까 2번한테 적어. 그랬더니 2번은 뭐가 발현됐어? 가가 발현됐네. 가가 발현됐네.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야. 왜요? 가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라지 H, 스몰 H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ABO식 혈액형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연관되어서 문제 쫙 풀면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걸 이제 찾아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얘들아, 스몰 h 대신 그냥 우리 표현형으로 쓰면서 갈 거예요. 정상이면 정상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요. 따라오시죠? 그러면 A 봅시다. A. A는 1번한테서는 A를 받아야 되고요. 2번한테서는 O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말 따라오시나요? 요 A 얘 말하는 겁니다. 1번한테서 A를 받고 O를 받아야 A5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A의 정상 5의 가를 갖습니다. 그럼 얘는 반드시 가가 발현되겠죠? 얘들아, 가가 발현됐으면 아까 문제 조건에서 당연히 정상 나와야 되겠네요. 나에 대해선. 이해되니? 그럼 B는요, 가에 대해서 정상 대신 나가 발현됐어야 되죠. 그러니까 B는 정상 적을 수 있네요. 그럼 부모한테 올라가서 정상 적을 수 있고, 3번은 기억의 정상, 4번은 그냥 정상. 7번은 B의 기억, 가가 있고요. A의 정상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뭐 다 적는 거야. 금방 끝나 얘들아. 내가 이거 왜 다 재수없지만 적고 있냐면 재수없는 저 니은 보기. 원래 시간 끌리는 문제 냈으면 니은 보기 같은 거 절대 내면 안 돼. 진짜 이거 누가 낸지 진짜 손바닥 맞아야 돼. 5의 기억이고 5의 정상 이렇게까지 적어드릴게요. 재수없지만 저 니은 보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상이 우성이었고요. 그쵸? 나가 열성이었기 때문에요. 얘들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적을 거야. 먼저 1번은 정상과 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6번이 나거든요. 그럼 2번도 정상과 나가 있어야 됩니다. 5번은 정상만 있을 수도 있고 정상과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 결정을 뭘 갖고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합이 1이다. 이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습니다. 이 문제. 그죠? 다음 A는요, 정상 나와야 되니까 정상에 이것도 몰라요. 이거 갖고 결정할 겁니다. 옆에서 분수 갖고요. 3번은 정상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B도 나고요. 7번도 나기 때문에요. 따라서 8번은 정상 나가 될 수밖에 없고 4번도 나가 되겠습니다. 됐죠? 마무리할게요. 7번과 B를 보시면 얘들아, 스몰 t는 나유전자입니다. 나유전자 몇 개 있죠? 2개에서 4개 있어요. 그죠? 그럼 5, 6A를 볼 건데 6번은 나유전자가 일단 스몰 t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5번과 A가 각각 하나씩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나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까지 적어주시면 끝!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다. 네, 맞습니다. 니은 이 가계도에서 라지 H와 스몰 t를 갖는 사람. 그래서 있잖아. 이런 보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때 참 순서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기억 니은 보기라도 없으면 니은 안 해보겠는데 니은을 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디귿을 먼저 해보는 게 이 문제에선 의미가 없어 얘들아. 선생님이 니은을 먼저 해볼 거야. 니은 볼게. 라지 H와 스몰 t라고 하는 건 가와 나유전자를 둘 다 갖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가 발현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가는 우성형질이었으니까. 따라서 1번, 5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애 필요 없어요. B 이런 필요 없어요. 나머지 애들 중에 나를 갖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2번 나 갖고 있네요. 3번 나 갖고 있네요. 6번 나 당연히 있겠죠. A도 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7번도 당연히 나를 갖고 있겠죠. 나 열성이었으니까 8번도 나를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에요. 나 그래서 내가 잘못 푼 줄 알았잖아. 보통 한 명 차이 나게 만드는데 6명이길래 씨, 나 뭐 잘못 풀었나? 라고 고민했잖아, 얘들아. 물론 답은 뭐 금방 찾아줬지만. 됐지? 따라서 니은이 틀렸으니까 답이 1번이에요. 디귿은 안 해봐도 돼요. 근데 바로 답이 나와요. 8번 동생이 태어날 때 A표시 혈액형과 간화표 현형이 모두 A처럼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들아, A처럼 나오려면 반드시 가가 발현돼야 되고 A형이어야 하는데, 얘들아, A와 가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동 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 얘기하는 거다. 어쨌든 이 염색체 올라가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연관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A의 정상 골라봐야 여기 다 정상이라서 죽어도 가가 발현될 방법이 없어요. 이거 0이에요, 0. 정답은 1번 바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빅킬러는 천천히 풀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빅킬러는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